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목에 꽃이 피는 태목은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사람을 계몽하는 선구자가 될 자식을 갖는다. 그렇죠. 고목에 꽃이 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태몽으로서 아들, 딸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태몽의 경우에 대추나 가지의 태몽의 경우에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다. 또 포도 꿈 갖고 딸인 경우가 높지만은 이 경우에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이나 호박 모든 거 역시 딸이지만 절대적인 거 아니다. 자, 요런 경우도 이제 왜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파나 마늘이나 고추 따위의 자극성이 있는 첨가류는 어찌 되느냐? 아무래도 파나 마늘, 고추처럼 자극성이 있는 첨가류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독특한 면이 있죠? 독특한 어떠한 향기라든지 독특한 이렇게 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특기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준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고구마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태몽은 어찌 되겠느냐? 풍요로운 인생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산더미처럼 풍요롭게 많이 있으니까 풍요로운 인생길이 된다. 그래서 태몽표상에 등장되는 어떠한 과일이나 채소류나 또는 그 모양에서 인생길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태몽표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실증 사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산 꿈으로서 태몽이 됩니다. 태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샀으니까 아이의 성별이 알 수 있나요?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꽃꿈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여아가 태어나지는 않죠. 꽃꿈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태어나는 건 아니다. 자, 꽃이 여성적이기 때문에 물론 여아를 낳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여아를 낳을 가능성은 많지만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반드시 여아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태몽으로 암수를 구별한다. 태몽으로 남아나 여아를 구별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단지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를 보여주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꽃꿈이니까 여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지 남아가 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 이 남아는 꽃의 태몽이니까 얼굴이 아주 이렇게 하얗고 얼굴이 꽃미남의 이러한 그 외모를 타고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성품이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고 여성적인 성품의 아이가 된다는 거죠. 자, 장미꽃 한 답을 받는 꿈이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사례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장미꽃 한 다발을 받는 꿈이 그러면 꽃이니까 여아를 낳겠네.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 보십시오. 꽃의 상징으로 태어난 남자애는 귀공자 같은 꽃미남의 외모이거나 섬세하고 가녀린 여성 성품을 지닌 아이일 수가 있다. 이제 요 경우에 장미꽃 한 다발의 태몽이었으니까 여아가 낳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아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찌 되느냐? 장미꽃 한 다발이니까 아주 꽃미남의 이런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여성적이고 이러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연예인 가운데 이희재 또는 가수 변진섭 또
가수 김진, 꽃과 관련된 태몽들의 남자입니다. 근데 이 뭐 변진섭 씨나 뭐 김진 탤런트나 뭐 이제 그 연예인을 보게 되면 뭐 어째 거칠고 와일드하고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좀 여성적인 성품에 해당이 되겠죠. 표상이 다양한데 연꽃 꿈으로도 역시 태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꽃 꿈을 꾸고서 태몽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꽃의 꿈인데 연꽃뿐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 도라지꽃, 할미꽃 다 됩니다. 꽃에 둘러싸인 꿈을 꿨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꽃에 둘러싸인 꿈을 꿨는데 결과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죠. 아들을 갖다가 꾸게 된 거죠. 자, 목화꽃이 만발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런 목화꽃 또 하얀 목련을 피워내는 꽃 전부 다 태몽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얀 목련을 피워낸 꿈을 꾸고 예쁜 딸을 낳았는데 하얀 목련인데 상당히 그 탤런트 김소연의 태몽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뭐 그 분위기가 이러한 하얀 목련을 갖다가 연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인생길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태몽표상에 등장한, 태몽표상에서 고릴라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고릴라하고 체격이 비슷하든지 성격이 비슷하든지 뭔가 유사성이 있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하얀 목련 하면은 이렇게 좀 하얀 목련처럼 우아한 자태, 관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로 이제 호수에 핀 수선화에 보름달이 비치는 꿈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월자도 이제 되는데 수선화에 보름달이 비치는 태몽이다. 이러한 역시 태몽으로 상당히 좋죠. 이렇게 아름다운 보름달이 비치고 수선화 비치는 태몽. 그 다음에 동양란의 꽃잎을 따서 먹는 꿈이다. 근데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태몽인데 이런 꿈을 꾸고서 딸을 낳았다. 이제 뭐 아무래도 여성적 속성에 가깝게 되죠. 선인장에 붉은 꽃이 피는 꿈이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붉은 꽃인데 실제로는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이제 태몽표상으로 해서 아들, 딸을 딱 절대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갖다 보여주는데 선인장에 붉은 꽃이 피는 꿈으로 봐서 여기 요 아들도 어떤 와일드하고 거친다기보다는 좀 여성적이면서 섬세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고추 따는 꿈이다. 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파란 고추에 주름이 있는 꿈이다. 대개 이 파란 고추 하면은 딸로 실현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주름, 고추 끝에 주름이 있다. 그 남자 성기의 주름을 연상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란 고추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습니다. 파란 고추 부분에 주름이 잡혔다는 게 좀. 자, 푸른 고추 2개를 줬다. 2개를 줬는데 여기 보면은 2개를 주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리고 이쁜 딸을 낳았다고 그랬죠. 아마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또 태몽으로 아이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받았기 때문에 딸을 낳고 있다. 이렇게 덜 익은 고추는 딸을 낳았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좀 덜 익은 고추가, 푸른 고추가 딸이 많습니다. 남의 과일 하나를 훔친 꿈이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팔려고 늘어놓은 과일을 갖다가 슬쩍 훔쳐가지고 왔다.
처한상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다. 원래 이 꿈은 중매쟁이를 통해서 며느리감, 배 하나를 훔쳤으니까 얻을 것을 예지하는 것으로 실현됐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태몽이 아니라, 배 한 개를 슬쩍 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연분 며느리로 실현이 됐는데, 며느리감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에 가임 여건에서는 태몽으로 실현이 되죠. 근데 만약에 슬쩍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빼앗겼다. 그러면은 유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배를 따준다. 자, 어떻습니까? 탐스럽고 큰 황금배 하나를 갖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는 꿈을 꿨다. 그러면 표상으로 봐서 탐스럽고 큰 황금배니까 상당히 좋은 태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인 줄 알았더니 결과가 딸이라는 얘기인데, 뭐 황금배가 뭐 아들, 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굉장히 이 정도의 태몽이면 아주 좋습니다. 탐스럽고 큰 황금배는 누구나 탐을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선망을 받는 인생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과를 따오는 꿈이다. 근데 사과 따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익은 경우에는 아들, 미성숙은 좀 딸로 많이 실현됩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꾸는데, 구렁이 꿈에다가 예쁜 사과, 복숭아 태몽을 꾸고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몸을 감싸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데, 예쁜 사과 3개가 달려있는데, 낳아보니까 아들이었다. 또 복숭아 3개를 저에게 주는 꿈을 꿨는데, 아들 태몽이었다. 그래서 이 뒷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사과 3개가 달려있었다. 복숭아 3개를 저에게 줬다. 이런 경우에는 뭐 새쌍둥이 아니면 장차 그 새 자녀를 두게 되는 일로 실현이 됩니다. 자, 감 하나를 따서 도망가는 꿈이다. 근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그 태몽표상으로 아들이냐 딸이냐를 갖다가 구별 짓는다는 게 완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양하게 뭐 아들, 딸. 자, 포도밭에 있는 꿈이나 복숭아 이런 등 과일 종류를 많이 봤는데 딸을 낳았었다. 근데 이런 거로 또 뭐 아들과 딸 뭐 막 섞이죠. 그래서 굳이 하자면 익은 경우에는 아들, 덜 익은 경우는 딸, 뭐 이런 원칙이 있는데, 포도송이를 줘서 누군가에게 줬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표상에 언니의 친구가 누군가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임신하고 딸을 낳게 되는 경우죠. 이걸 갖다가 만약에 자신이 꿨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임신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언니의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커다란 포도주기를 누군가에게 줬다. 이게 이제 이렇게 태몽을 대신 꿔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딸을 낳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밤알이 터져 나오는 밤송이 죽는다. 아주 태몽표상이 다양하죠. 그리고 딸을 낳았다. 뭐 개그맨 김주현이 밤에 터널 꾸고 딸을 낳았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익은 거기 때문에 아들일 것 같은데 또 딸. 자, 또 어떻습니까? 밤한 돌이 내 발 앞에 툭 떨어져 집으로 가져오는 꿈 꾼 다음에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참 애매하죠. 또 바지 주머니 안에 양쪽에 가득 밤을 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 밤토를 갖다가 지금 이제 3개를 갖다가 따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임신 3개월 때 뱀이 쫓아오는 꿈을 꿨고 8개월째에 밤 세토를 따오는 꿈을 다시 꾸고 있는데, 현재 이 주부가 아들 2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밤 세토를 따오는 꿈이었으니까 장차 아들 하나를 더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태몽 표상하고 신비하게도 일치하게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밤알을 몇 개 주워 들고 집에 오는 꿈인데 아들을 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알 가지고 아들, 딸 구분을 참 어떤 경우는 아들, 어떤 경우는 딸 참 애매하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익은 게 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밤과 도토리를 담아오는데 딸을 낳았다. 고구마 밑에 하얀 알밤이 가득했는데 딸을 낳았다. 또 개그맨 이수근이 큰 밤을 골라서 죽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아들, 딸의 구분이 좀 애매하죠. 자, 고구마 꿈이 있습니다. 고구마 꿈도 이제 좀 아들 낳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 고구마의 경우에 아들 낳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밤, 고구마, 뭐 이렇게. 고구마 꿈이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가 두 상반된을 예를 들은 이유가 이렇게 고구마 꿈 꾸고 저희 지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고구마 꿈이었는데 딸 부잣집인데 전부 다 고구마 꿈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태몽으로 아들, 딸을 갖다가 이렇게 참 구별한다는 게 어렵다는 예로 이 두 개의 지금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요 경우도 삶은 접시 위에 고구마가 5개 있었는데 2개를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2개 집어들은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5개 중에 2개를 갖다가 집어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 형제를 5살 터울로 두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5개 중에 2개를 집어들었으니까 아마 세 번에 걸쳐서 유산을 좀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5개 중에 2개만 집어들었기 때문에 새 아이는 유산시키는 일로 실현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현. 뭐 이전에 황마담이라고 딸을 낳는데 큰 고구마를 캐는 꿈이었다. 근데 딸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는 지인도 고구마 꿈으로 아들만 낳는데 이렇게 딸을 출산을 알 수 있듯이 태몽으로 남녀의 성별이 구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걸 갖다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장미, 고구마. 자, 이건 얼마나 또 이게 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떻습니까? 탐스러운 장미. 그러면 딸인 줄 알았더니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또 고구마 하나 캐는 꿈을 꿔서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낳아보니까 공주였다. 딸이었다. 제가 이렇게 좀 큰 글자로 확대해 놨습니다. 새삼 태몽으로 아들, 딸을 예지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아들이냐 딸이냐가 아니냐. 아들이냐 딸이냐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남성적 성품이냐 여성적 성품이냐를 갖다가 보여준다. 이걸 갖다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감자 꿈도 있습니다. 감자 꿈 꾸고 아들. 옥수수 꿈인데 아들을 낳습니다. 뭐 제 큰아들 태몽인데요. 누가 이제 옥수수를 사라고 아마 뭐 삼신 할머니 정도로 갖다가 봐야 될까요? 그런데 떨어뜨리고 가길래 이제 줘가지고 왔는데 할머니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걸 안 줬습니다. 이때 줬으면은 뭐 유산하든지 잘못된 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프로이트가 뭐 어쩌고 옥수수가 남자 성기 모양 같아서 남자다. 엉터리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탐스러운 옥수수였느냐, 옥수수가 이렇게 작았느냐, 컸느냐, 크고 윤기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능력이 그릇이 크다, 작다를 갖다가 구분됩니다. 뭐 다른 사례 하나 드리자면은 옥수수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서 먹은 사람이 쌍둥이를 낳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무를 뽑는 것도 역시 태몽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 무, 장단의 무. 그래서 또 이제 커다란 무 3개를 갖다가 싸들고 왔다. 이렇게 되면은
장차 세 자녀를 갖다가 처음에 가질적에 꾸게 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무 3개를 가지고 오면은 새 자녀를 두게 되거나 또는 뭐 새 쌍둥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를 갖다가 뽑는 꿈을 꾸고서 아들을 낳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무 꿈이 아들을 많이 낳죠.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하얀 조선무가 툇마루 안에 가득했다. 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좀 이제 뭐 세 사람 사례가 다 아들을 낳았지만 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양배추 2개를 갖다가 뽑는 꿈을 꾸고서 아들 둘. 뭐 당연히 그렇죠. 여기 지금 꿈속에 나타난 표상이 2개를 뽑았으니까 지금 현재 아들만 둘이다. 이렇게. 첫 번째 애를 가질 적에 한꺼번에 꾸기도 합니다. 자, 인삼 2개를 갖다가 받았다.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원래는 큰 인삼 5개를 줬는데 2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아들, 딸 2 남매를 뒀다. 이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5개를 주셨는데 2개만 받았다. 겨울에 임신하지만 3번의 유산이 있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아들, 딸 2 남매를 뒀는데 5개 중에 2개만 받았기 때문에 3번의 유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참 태몽이라는 게 너무 신비합니다. 호박 꿈인데 이제 딸아이 태몽이 여기서 또 이제 호박하면은 이제 딸을 낳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런 호박해서 또 아들같이 보이는데 딸의 아이를 갖다가 낳는 태몽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박경림의 태몽을 이혜정이 대신 꿔준 건데 박경림이 자신의 집에서 주렁주렁 달린 호박을 따서 달아나는 꿈을 꿨다. 이렇게 되니까 대신 꿔준 거죠, 이혜정이. 그래서 이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니까 호박을 따서 달아나는 꿈이다. 박경림 본인은 이제 쥐가 들어오려는 걸 갖다가 밀쳐내려고 했는데도 쥐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박경림은 이제 본인은 쥐 꿈의 태몽을 꾸는데 쥐를 밀쳐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쥐가 들어와서 품에 안겼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밀쳐내려고 했었다. 유산될 뻔 하다가 쥐가 들어왔다.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된다. 밀쳐내는 걸 쥐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실현이 되겠죠. 이 밖에도 뭐 식물 관련해서 다양한 태몽 사례가 있습니다. 나무에 망고, 뭐 이런 망고가 달려 있었다. 그런데 요게 이제 36살의 나이에 첫 딸을 낳게 된 강수지의 태몽이다. 빨갛게 익은 망고가 달려 있었다. 어쨌든 이제 딸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과일인데 좀 여성적인 성품에 좀 관계된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사리를 갖다가 꺾는 것도 태몽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몽표상이 참 다양하다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사리뿐만 아니라 노란 버섯을 본다. 이 태몽표상에서는 보는 것만 해도 인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약초 2개를 집어먹었다. 이러한 약초, 고사리, 버섯, 또 앵두, 뭐 이런 거 전부 다 태몽표상이 아주 다양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통마늘, 통마늘을 갖다가 바꾸서 딸을 낳았다. 당근에서 또 태몽, 또 은행나무에 은행을 담는 꿈을 꾸고서 또 태몽이다. 그러니까 태몽 꿈의 표상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난초가 있으면은 뭐 손자를 낳는다, 난초꽃이 미인 낳는다,
뭐 이런 거인데, 민속은 또 죽순을 꺾어서 오면은 자식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물과 청가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태몽이 되려면 일단 꿈이 생생하고 강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한 상황이 가임 여건에 있을 때 태몽으로 실현되고, 설령 이 경우에 태몽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뭘 이렇게 캐왔다 가져왔다 하는 경우에 그로 상징된 사람을 얻게 돼서 연분을 맺게 되는 일로 실현이 됩니다. 또는 연분을 맺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근을 캐워서 쌓은 꿈이 어느 사업가가 껐다면 수많은 사업 성취나 결과를 이뤄내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이 태몽 꿈의 표상들은 좋습니다. 아기를 얻게 되거나 아기를 베게 되거나 어떠한 연분이나 애정을 얻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취직, 승진, 합격, 사업의 성취,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몽표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밝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탐스럽고 이런 좋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벌레 먹었거나 상처가 났거나 사라지거나 뭐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산이나 요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꿈의 예지대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서라도 태몽 꿈에 나타난 표상대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태몽의 어떤 놀라움, 신비함에 저 자신도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동물의 태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